네, 이베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뒷부분에 대해서 이베이에 대해서 설명은 없는데 이베이 마켓의 특징은요. 일단 옥션 지마켓이 이베이 거예요. 즉 이베이는 가장 큰 장점은요. 판매 방식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옥션 지마켓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셀러가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셀링 스킬을 활용해서 판매를 촉진시키는 전략들이 많이 가능을 합니다. 앞에 있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제가 상품 페이지가 텍스트로밖에 안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적으로 셀링 스킬을 쓰기가 어려운데 이베이 같은 경우는 뭐 HTML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옵션 같은 거를 조금 자유롭게 세팅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셀링 스킬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베이는 옵션 지마켓이 아니라 이베이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베이 플랫폼. 이베이의 가장 큰 단점은요. 셀링 리밋이라는 게 있어요. 이 셀링 리밋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베이에 가입을 하고 판매자를 하면은 상품을 무조건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초반에 200불까지만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상품이 만약에 200불이 넘어가게 되면요. 본사에 연락을 하던 어떻게 하던 이 셀링 리밋을 높여줘야 돼요. 이 셀링 리밋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현재 기준으로 제가 확인을 했던 거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단점이 여러분의 상품이 100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100불 상품 등록을 했어요. 거기에 재고 10개를 등록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셀링 리밋은요. 200불이라는 거는 판매 가격 곱하기 재고 수예요. 즉 여러분들이 100불짜리 상품을 판다고 하면은 재고 2개밖에 등록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만약에 10불짜리라고 가정을 할게요. 10불짜리 상품이 있고 상품 종류가 10가지라고 하면요. 이 10가지를 다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재고 수량은 다 2개씩밖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재고를 어떻게 늘리느냐? 2개 팔리면 다시 재고 쌓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시다 보면요. 셀링 리밋이 늘어나게 됩니다. 월별로. 네. 그렇게 그거고요. 또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할 때 단점이요. 정산 시기예요. 즉 판매는 계속 일어나는데 정상이 늦다 보니까 돈 몇 개가 올라서 돈이 안 흐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죠. 하지만 이베이의 장점은 어느 정도 셀링 리밋이 차고 판매가 활동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판매 금액이 이웨이가 아니라 셀러 계좌로 바로 거치지 않고 즉 이커머스에서 운영을 하지만 자사몰에서 운영하는 것과 같이 빠른 정산이 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셀링 리밋이 반대로 말하면 단점인데 또 반대로 말하면 진입장벽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 높여놓으면은 진입장벽이 돼서 또한 장점으로 바꿀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쇼핑, 세 번째는 쇼핑인데요. 이 쇼핑이라는 마켓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유튜브든 교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마켓인데 현재 동남아 1등 이커머스 쇼피고요. 장점은 쉬운 회원가입이에요. 어느 정도 쉽냐면요. 그냥 쇼핑코리아 검색하신 다음에 입점 신청 누르신 다음에 이름, 연락처, 사업자명만 입력하시면 일단 기본 조건은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이메일을 발송해줘요. 그 이메일을 통해서 그냥 내가 사용할 아이디랑 패스워드만 입력을 하면은 이메일을 통해서 회원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보통 한 3일 정도, 짧게는 이틀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고요. 단점으로는 자주 바뀌는 시스템 로직이에요. 제가 전문적으로 요즘에 강의를 많이 하는 게 쇼핑인데요. 제가 만약 2-3달 전에 강의안을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3달 뒤에 또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미 시스템 로직이 싹 바뀌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만큼 지금 쇼핑은 성장 단계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 시스템 로직이나 인터페이스나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판매자한테 바로 피해로 돌아옵니다. 최근에는 바뀐 것들이 운영 방식이 바뀌었어요. 즉 기존에는 계정을 국가마다 다 만들었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게 통합 계정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러면서 제품 하나를 등록을 하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퍼져가 버리는 이런 식의 어떤 조건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판매자는 제품들 다 수정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최근에 수수료도 올랐어요. 자, 근데 쇼핑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수수료가 올리면 저희 판매가를 변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 판매가를 변동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할인을 걸어놨어요. 우리 보통 10불에 판매하려고 하면은 13불에 등록해놓고 할인 걸어서 10불에 판매를 하잖아요.
자, 이게 아니라 내가 그냥 10불에 판매하기 위해서 10불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 변동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12불로 올리고서 할인줘야지 그래서 11불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어비중을 불러서 해당 게시물이 삭제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얘는 로직 한번 바꿀 때마다 상품들이 잘 날아가요. 실수하면은. 이게 좀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높은 수수료율. 왜 높은 수수료율이냐면 쇼피의 내부적 수수료는 싱가포르 기준으로 4%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낮죠. 4%밖에 되지 않는데 아까 제가 말한 페이오니아를 붙이게 되면은 약 8%까지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샤피가 추천하는 어떤 무료 배송, 이 무료 배송이 실제 무료 배송이 아니에요. 그냥 걔네가 이름을 지어놓은 건데 무료 배송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코인 캐시백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얘네를 보통 걔네가 하도록 권장을 해요. 이래야지만 노출이 좀 잘 되니까. 하지만 이 두 개를 하게 되면 또 수수료가 7%예요. 네, 이런 식으로 보이는 수수료는 낮은데 뭔가를 하려고 하면 수수료를 자꾸 붙이는 좀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높은 배송료. 원래는 쇼피가 크기 시작한 게 얘네가 배송비 정책을요 굉장히 낮게 가져갔었어요. 그러면서 좀 얘네가 선정을 하고 나니까 이제 슬슬 이제 마이너스 구조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배송비를 높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배송비를 높이는데요. 1kg까지는 지금 동남아의 어떤 마켓들 중에서 가장 저렴해요. 하지만 1kg가 넘어가면은 다른 마켓들에 비해서 월등히 비싸져요. 2kg가 넘어가면 더 비싸지고요. 3kg가 넘어가면 더 비싸져요. 즉 지금 쇼피는 오히려 좀 가벼운 뷰티 쪽 같은 가벼운 상품들을 조금 더 밀어내겠다는 전략을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이 1kg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가 기준 잡기 힘든 광고 로직과 효과 미비예요. 네, 이것도 아까 국내랑 똑같은데요. 국내에서는 입찰가 높게 하면 무조건 상위 높게 광고 입찰이 되잖아요. 얘네들 분명히 설명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입찰가를 무조건 높게 했다고 광고 순위가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쇼피에서 어떤 광고 순위 잡는 방법은요, 이제 낮은 금액부터 돌려보면서 적절한 순위를 찾아가셔야 돼요. 이게 조금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많이 미비합니다.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특히나 제가 여기서 하나의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싱가포르나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조금 GDP가 높다 보니까 그래도 광고율이 괜찮은 편이에요. 하지만 동남아 중에서도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이런 것들은요. 인원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땅도 굉장히 넓고 관심도도 높은데 GDP가 낮다 보니까 어떤 클릭률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조회수는 잘 일어나요. 하지만 구매 전환율은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쇼피의 약간 키포인트로는 쇼피 프로모션과 광고를 얼마나 잘 활용하냐에 따라 판매량이 크게 차이 날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남아 대표 이커머스 라자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원래 쇼피가 치고 올라오기 전에는 실제 동남아에서 가장 큰 이커머스는 라자다였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개 써놨긴 했지만 현재 라자다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망했나 싶을 정도로 판매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제품을 검색을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 상품의 카테고리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매량이 수요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 이유가 원래 라자다가 동남아 전반적으로 가장 큰 마켓이었거든요. 얘네가 알리바바가 인수를 했어요. 알리바바가 인수를 하면서 중국인 살리기 프로젝트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국 셀러들이 아예 가입을 못하게 막았었어요. 여기에도 라자다가 초반에 성장 전략을요, 대량 등록 솔루션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마 무자본 창업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글로벌 셀러로. 그때 뭐 아마존에 있는 상품 몇백만 개를 막 긁어오고, 쇼피, 뭐 국내에 있는 거 긁어오고, 이런 식으로 상품수를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문이 들어왔는데 판매자가 가격이 안 맞으니까 취소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되면서 라자가 갑자기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회복을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실제 큐텐이나 라자다가 우스갯소리로 삽질을 조금 많이 했어요.
이때 쇼피가 치고 올라온 거예요. 쇼피가 엄청 잘해서 치고 올라왔다기보다는 경쟁사들이 조금 실수를 많이 했을 때 치고 올라왔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동남아에서는 누가 1인자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최초의 1인자가 라자다였고요. 그 다음에 치고 올라왔던 게 큐텐이었고요. 그 다음에 치고 올라온 게 지금의 쇼피예요. 하지만 지금 쇼피들도 어느 정도 치고 올라왔다고 여러 가지 제도를 자꾸 판매자를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즉 어떻게 변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때문에 동남아에 입점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다 입점시키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큐텐인데요. 큐텐은 한국 셀러가 운영하기 가장 쉬운 마켓이라고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게요. 큐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싱가포르랑 일본이 있어요. 하지만 이 큐텐 싱가포르와 큐텐 재팬은요 서로 다른 회사입니다. 전혀 1도 연관 관계가 없어요. 왜 연관 관계가 없냐면 애초에 큐텐이라는 마켓이 이 G마켓을 성장시킨 구영배라는 대표와 이베이가 조인트 벤처를 만든 회사였어요. 큐텐 자체가. 근데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베이에서 큐텐 재팬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분리가 돼서 큐텐 재팬과 나머지를 구분하시면 돼요. 네, 큐텐 재팬이라는 회사와 나머지 큐텐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베이 플랫폼이 들어가다 보니까 옥션 G마켓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네, 모든 것들이 흡사해요. 광고 영역이나 광고 방식이나 대부분이 흡사하다 보니까 큐텐은 아마 여러분 오픈마켓을 운영해 보셨다면은 아마 가장 어려움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마켓이 바로 큐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플랫폼별 입점 방법이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좀 설명하기 전에, 특징이나 설명하기 전에 제가 국내 이커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왔거든요. 여러분들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의 특징들 다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소셜 커머스다, 오픈마켓이다, 종합 쇼핑몰이다, 뭐 옥션이다, G마켓이다, 티켓몬스터다 이 정도를 알고 계시죠? 진짜 이런 특징들만 조금 아시면은 플랫폼 진출했을 때 제가 첫 번째로 보는 게 이 마켓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부터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오픈마켓은 그냥 누구나 사업자가 없어도 가입할 수 있는 게 오픈마켓이에요. 즉 누구나 입점을 해서 내 역량에 따라서 판매하는 방식인 거죠. 때문에 오픈마켓을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광고 회사예요. 우리는 광고 이런 플랫폼과 광고를 제공해 줄 테니 너네가 알아서 입점해서 너네가 알아서 팔아가 오픈마켓입니다. 하지만 종합쇼핑몰, GS몰 같은 뭐 CJ몰 이런 뭐 홈쇼핑이나 백화점몰 같은 경우는요, 내가 입점하고 싶다고 입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품에 따라서 입점할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종합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런 광고를 통해서 풀어내는 게 아니라 MD와의 관계 또는 프로모션 등을 잘 활용해야지만 상품 판매가 굉장히 수월한 마켓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셜 커머스, 티켓, 티몬, 쿠팡, 위에프. 최초의 소셜 커머스는 우리 이런 좋은 제품이 있으니까 너네가 공동 구매하면 싸게 줄게. 이게 원래 소셜 커머스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실 오픈마켓이죠. 하지만 오픈마켓인데 이 소셜 커머스의 특징을 보면요. 바로 오픈마켓과 종합쇼핑몰의 기능을 반반 섞어놨어요. 즉 광고 영역이 있는데 광고 영역이 너무나 많지는 않아요. 오픈마켓처럼. 즉 광고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판매가 될 수 있는 구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프로모션, 즉 MD들이 많기 때문에 MD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MD와의 프로모션이 많은 마켓이 MD와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가요. MD들은 자기들만의 구자가 다 있어요. 카테고리별로. 보통 이것들을 돈을 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게 구자가 다 차지 않으면은 MD들이 커미션을 받거든요. 자기 어느 성과에 따라서. 즉 자기 구자가 남으면은 놀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괜찮은 제품을 구자를 다 채워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좀 MD들이 영향력이 강한 마켓들 같은 경우는요. MD들과 관계만 잘 맺어도 실제 판매가 수월하고요. MD들이 어떤 여러 가지 전략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정말 좋은 제품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마이너스까지 빼줍니다. 즉 만약에 수수료가 10%라고 하면은 10% 할인해 수수료 2%만 받을 경우가 아니라
수수료를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까지도 빼줘요. 왜? 이 제품을 낮게 파는 것 자체가 홍보가 자기네들 되니까. 네. 보통 이제 MD들이 많이 하는 게 이제 자기 구자 넣어주는 거, 그 다음에 수수료 낮춰주는 거,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해서 뿜어내는 방식을 하고요. MD들이 보통 밀어줄 때 대부분 큰 것들은 그 플랫폼 자체에서 자기네 고객한테 다이어트 메일 같은 걸 많이 보내요. 푸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MD 영향력이 강한 마켓들이 MD와 친해지면 좋은 이유입니다. 자, 제가 국내 마켓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대부분의 글로벌 이커머스는요, 소셜 커머스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고 영역이 있지만 굉장히 적다. 그리고 MD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MD하고만 친해져도 실제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뭐 여러 마켓을 운영을 했지만 실제 어떻게 보면 폭발난 상품들은요, 대부분 MD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당연히 그 관계를 쌓기 위해서 정말 쓰잘데기 없는 광고도 진행하고 MD가 이거 해주세요 하면 해주고 하면서 관계를 쌓다 보니까 판매가 조금 늘어나니까 MD가 이제 제품에 관심을 많이 가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수수료를 마이너스까지 빼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저는 그만큼의 할인율을 더 줄 수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더 증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제품을 뽑아내다 보니까 대부분 MD들과 많이 연결되어 있던 제품들이 사실 가장 큰 성과를 이룬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럼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입점부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단하게 이제 여기 보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 최소 일주일 이상은 잡으셔야 돼요. 네. 왜 최소 일주일 이상 잡아야 되냐면은 처음에 회원 가입을 하고요.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네. 그 아마존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럼 영상으로 서로 이제 대화를 조금 해야 돼요. 네, 영상으로 뭐 여권이나 이런 거 인증을 해야 되고, 영상으로 그 인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심사를 거쳐서 최종 회원 가입이 되는데, 여기서 얘네가 단점이 여기서 한 번이라도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가입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상까지는 끝났고 걔네가 이제 그 아이디가 생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보니까 앞에 있는 어떤 서류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서류만 교체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얘네는 그냥 새로 가입해야 돼요. 묶여버려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아마존은 좀 어렵다. 가입 자체가. 때문에 아예 가입을 하실 때 너무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또 유튜브든 어떤 책이든 이런 정보들을 조금 먼저 옆에 끼시고 하시는 게 더 쉽게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쇼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고요.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해외 진출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통신 판매업이 꼭 필요한가요? 라고 말씀 주시는데요. 해외로 진출하는 순간 사업자만 있으면 되지 통신 판매업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없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쇼핑은 그냥 쇼핑코리아 들어가셔서 입점 신청하시면은 그 다음부터 5분도 안 걸려요. 1, 2분이면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 이메일로 오니까 그때 아이디랑 패스워드 만드시면 되고요. 라자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쉬워요. 라자다는 보통 그냥 당일날 바로 가입하실 수가 있고, 라자다도 또한 라자다 코리아 들어가시면은 입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고, 그냥 우리가 옵션 지마켓에서 회원 가입하듯이 회원 가입하시면은 바로 아이디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큐텐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지금 큐텐 재팬 같은 경우 무료인데, 그냥 큐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최초 회원 가입비가 약간 발생이 돼요. 9만원 정도 발생이 되고요. 하지만 이 가입을 하고 났을 때 9만원 정도의 최초 비용이 발생이 되지만 이 9만원 비용을 큐텐에서 쓰는 게 아니라 가입이 완료가 되면은 우리가 광고할 때 쓸 수 있는 크레딧으로 다 환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돈은 들어가지만 공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